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 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6월이 오기 전에 5월에 천천히 사모해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우리에게 친숙한 기업은 아니지만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한국전자금융은 은행의 ATM 기기의 관리, 우리가 CD기라고 부르는 24시간 현금 지급기, 현금 물류 사업, 무인기기 키오스크 사업, 그리고 무인 주차장 사업까지 금융부터 실생활까지 연결되는 사업에 있어서 무인화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으로 앞으로 미래산업에 있어서 성장성이 크게 부각되는 기업이에요. 자, 오늘도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항상 먼 시야에서 월봉부터 봐야겠죠. 한국전자금융은 2018년까지 성장을 이어오면서 주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왔지만 2019년부터 실적이 역성장으로 반전되면서 주가는 2018년 4월에 최고점을 찍고 그 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기울기의 장기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주가는 이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3월에 코로나 이슈로 투심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최저점을 찍고 나서 현재는 하락 추세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박스권에 가까운 형태로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횡보를 통해서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지난 2월에 상승 돌파를 하면서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파동의 고점을 높이는 형태를 보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파동의 저점을 낮추면서 이어오던 하락 추세를 벗어나서 지난 2월에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의 특징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이 정도 기울기에 상승 추세선을 형성할 수 있으며 주가는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점입니다. 특히나 지금까지 실적 악화로 함께 주가가 하락을 이어왔던 만큼 올해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앞으로 주가 또한 추세적으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주봉상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을 이어오던 하락 추세선을 이 시점에서 상승 돌파를 했으며 현재 이렇게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돌파를 하는 좋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1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실적 성장과 함께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상승 돌파를 하며 구조적으로 정배열 형태로 진입해 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일봉상 현재 이렇게 이 정도 박스권 구간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디테일하게 보시면 위에서는 이렇게 파동의 고점을 조금씩 낮추면서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동시에 아래에서는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가는 확실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삼각수렴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 위에 저항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방향을 확실히 정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재무도 보도록 할게요. 한국전자금융의 시가총액은 2,284억 원으로 올해 예상 지배주주 순이익인 213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10배를 조금 넘는 정도로 과거 실적 성장을 이어갈 당시에 12배에서 20배 사이에 퍼를 받았던 만큼 앞으로 실적의 회복세를 이어간다는 가정하에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특히 이렇게 증권사 컨센서스상 올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에 만약 주가가 현재 상태에 멈춰 있거나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기업의 주가는 이렇게 퍼 10배 아래로 더 깊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또한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미래 성장성이 충분히 가시화가 된 무인기기 키오스크 등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무인 주차장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나가는 기업으로서 우리는 기업의 성장성과 주가 상승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KB증권에서 최근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한국전자금융의 무인 주차장의 경우 2019년 900개 지점에서 2020년 1200개, 그리고 올해 2000개까지 외형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전망이라 하며, 이 무인 주차장은 사물 인터넷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전기차, 무선 충전, 차량 공유 등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적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으로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한국전자금융의 무인 자동차 브랜드 나이스파크는 최초로 홈쇼핑에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하며, 제주도까지 아우르는 전국 28개 서비스 센터도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2년간 매년 70%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보시면 이 한국전자금융의 2대 주주는 BGF 네트웍스로 CU 편의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BGF 계열사로서 앞으로 CU의 무인 편의점 사업 진출을 통해 충분히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GS25의 무인 편의점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가까운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고 하니, CU 또한 무인 편의점을 적극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이에 따라 한국전자금융도 수혜를 충분히 입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죠. 자, 기업의 재무 안정성 면도 보도록 할게요. 기업의 작년 부채 비율은 203%로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앞으로 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보율 또한 10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전자금융은 올해 예상이익 대비 퍼가 10배 정도로 과거 평균 퍼와 비교해봤을 때 현재 주가는 충분히 저렴한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앞으로 실생활 안에서의 무인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며, 특히 무인 주차장 사업과 무인 편의점 등 성장성과 확장성을 겸비한 미래 사업들이 기대감을 충분히 형성한다면 주가는 퍼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현재 시점에서 천천히 매수 접근을 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SPC 삼립입니다. 우리에게는 삼립호빵 등의 친숙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제빵과 식자재 유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간편, 편의식의 수요 증가로 인해 아침 대용식 및 디저트로 많이 소비되는 제빵 시장도 함께 성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바로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SPC 삼립은 2016년부터 매출액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지만 효율성이 악화되면서 이익은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주가 또한 함께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작년에는 SPC그룹에서 SPC 삼립을 부당으로 지원했다는 이슈를 통해 대규모 과징금까지 물게 되면서 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증권사 컨센서스상 다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회복세로 진입할 것이라는 예측과 함께 주가 또한 추세 반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 아래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주가는 작년 11월에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했고, 그 후로는 횡보에 가까운 흐름으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장기간 하락 추세를 이어온 만큼 저항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길게 거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지만, 올해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주가 또한 함께 상승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주봉상 주가는 6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으며, 이렇게 이번 주 들어와서 6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이렇게 아래에서 조금씩 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의 특징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봉도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회원님들과 함께 어제 매수 진입을 한 상황이며, 현재 이렇게 단기적으로 눌림목이 형성이 되고 있는 시점으로서 매수 접근하기에는 충분히 적절한 시점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자, 대무도 보도록 할게요. 현재 SPC 삼립의 시가총액은 6,196억 원으로 작년에는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과징금으로 인해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는 영업이익이 2019년 바닥을 찍고 성장을 이어감과 동시에 증권사 컨센서스상 순이익도 41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대비 퍼는 15배 정도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에서 퍼 15배는 절대 저렴해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과거 퍼의 추이를 보면 SBC 삼립은 26배에서 많게는 37배까지도 펄을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와 비교했을 때 퍼 15배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동시에 시장에서 기업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장에서의 소외와 무관심 속에서 가격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으며 올해 작년 적자를 통한 낮은 베이스를 통해 실적이 컨센서스 주변에서 나온다고 가정한다면 기저효과로 인해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며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서 관심받지 못하고 소외되어 저평가 구간에서 횡보 정도로 주가가 흘러가고 있을 때가 천천히 매집 개념으로 매수 접근하기에는 좋은 시점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제빵 부분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휴게소, 식자재 등의 실적도 점차 회복해 나간다면 이렇게 증권사 컨센서스처럼 계속해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멈춰 있거나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퍼는 15배에서 11배까지 더 깊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기에 주가는 실적 회복과 함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렇게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베이커리 부분의 경우 호빵, 일반빵 등 메인 제품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으며 목표 주가는 95,000원으로 올해 예상 주당 순이익 EPS인 4,765원 대비해서 퍼가 20배 정도로 지난 과거 이 기업이 받아왔던 퍼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 주가라고 판단됩니다. 자, 재무 안정성 면도 보도록 할게요. 이 기업의 작년 부채 비율은 290%로 조금 높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해부터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기업이 돈을 벌어서 얼마나 쌓아놓았나를 보는 유보율이 700% 이상으로 높으며 매년 영업이익단에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으로 높은 부채 비율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을 듯 합니다. 특히 기업의 이자 비용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나를 보는 이자 보상 배율을 보시면 작년까지의 실적 악화에도 5배 정도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올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이나 기업의 존속 가능성 면에서는 전혀 걱정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SBC 삼립은 계속되고 있는 제빵 부문의 고성장과 함께 올해부터는 조금씩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휴게소와 같은 대면 산업의 회복세로 인해 기업의 전체적인 실적이 본격적인 회복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 과거 퍼 추이 대비해서 15배로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서 특히나 이렇게 작은 눌림목 구간이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천천히 매수 접근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한국전자금융과 SBC 삼립이 투자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무리하게 한 번의 자금의 큰 비중을 매수하시지 마시고 꼭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시에 조금씩 매집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금을 나누셔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